바삭하고 소스를 뿌리면 달콤하기까지 한 탕수육. 요즘 탕수육 가격 보통 10,000원이 넘는데요. 얼마까지 저렴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은 뭐 돼지값이 거의 금값이거든요. 이 정도면 5,000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네, 거의 중국집이죠. 무작위로 배달시켜본 탕수육의 가격과 중량은 어떨까? 이거 2개 시키면 아마 중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센세이션인 것 같아요. 손님들을 저절로 줄 세우게 만드는 최저가 탕수육. 이 수제 탕수육의 가격은 1,500원이라는데 시원하고 개운한 멸치국수는 심지어 단돈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먹어도 2,500원이에요? 멸치국수에는 멸치 들어가나요? 1,500원 탕수육과 1,000원 멸치국수 가격 파괴의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물가 시대. 과자 한 봉지도 2,000원은 되죠. 그런데 탕수육을 1,500원에 파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주소를 찾아가 보니 놀랍게도 백화점. 바로 푸드코트 매장이었는데요. 보편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음식점들 사이 정말 1,500원 탕수육집이 있을까? 정말 있습니다. 손님들은 많이 드나들까?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한 끝에 2시간 동안 약 150명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 생생정보통팀인데요. 좀 전에 이쪽에서 식사하셨잖아요. 네. 여기 좀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싸고 맛있어요. 저희 지금 사장님 안 계시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진짜요. 몇 번씩 와서 먹어봤거든요. 시켜도 먹고 그랬는데 맛있었어요.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곳인가요? 맛은 저는 보통 생생정보통 자주 이용해요. 다른 이제 이런 음식 소개하는 데보다는 생생정보통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소개할 만한 정도의 맛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랑 뭐 음식 장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사장님 친절한 그 친절도랑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하고요.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탕수육이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느낌의 탕수육이에요. 그 중국집 거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 맛이 괜찮아요. 과연 맛은 있을까? 장봉 PD도 줄 서봅니다. 탕수육 포장 포장도 1,500원. 1인분씩에서 2개만 파는 저렴한 가격의 1,500원 탕수육. 과연 품질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고기를 잘 아는 정육점 업주들을 찾았습니다. 양이 막 통역시 덮고 이런 건 아닐까? 진지한 자세로 탕수육을 시식하는 전문 정육업자. 맛은 있을까요? 1,500원어치예요? 그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맛있는데요? 지금 식었는데도 조금 딱딱한 맛이 있는데 뜨거울 때 먹으면 되게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네요. 이 탕수육이 네. 1,500원이거든요. 이게요? 되게 싸네요. 이렇게까지 팔면은 아무래도 많이 손해가 날 텐데 굳이 무리하게끔 이렇게 팔면은 되나 싶네요. 또 다른 정육업자에게 1,500원 탕수육의 맛과 품질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식었는데도 좀 고기가 찰지다 그래야 되나? 소스도 맛있고 괜찮은데요, 맛있는데요. 식은 거에 비하면. 이 정도 탕수육이면은 이게 얼마 정도 할까요? 가격이요? 지금은 뭐 돼지값이 거의 금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건이 없어서 지금 물량을 못 대는데 중국집에서 이 정도면 5,000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500원이거든요. 굉장히 싼 거예요. 되게 싼 거예요. 고깃값이나 재료비나 해서 이게 1,500원에 나가면 업주가 마진을 포기하고 그냥 뭐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거밖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안 됐죠? 예, 지금 저희 11시부터. 예. 아, 여기 사장님 혹시 어느 분? 사장님이요?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네. 아, 저희 어떤 일 때문에? 저희 그 KBS 생생정보통팀인데요. 네, 여기 그 탕수육이 어떻게 1,500원에 좀 판매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다른 메뉴도
사장님께 가격 파괴 Y 코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서명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찾아와도 손님들이 이 정도 줄 서는 것은 예산일이라는 1,500원 탕수육집. 역시나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저렴해도 맛이 없다면 손님들도 찾지 않을 터. 1,500원짜리 탕수육이라고 해도 싸게 파는 고기는 원래 그렇다란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게 운영이 어렵겠죠. 손님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김밥도 1,500원으로 먹기 좀 힘든데 웬만한 게 이렇게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게 1,5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센세이션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국산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국산이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국산은 아니더라도 흔히 먹는 수입, 안전한 수입. 1,500원 탕수육에 사용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는 어딜까요? 사장님, 네. 탕수육 고기 네. 원산지는 어디예요? 저희 탕수육 고기는 국내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돼지고기의 상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탕수육용 돼지고기. 선홍빛이 선명한 걸 보니 제법 신선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원산지 증명서를 공개한 사장님. 확인 결과 돼지 농장은 충북 음성으로 밝혀졌고 촬영일로부터 3일 전 도축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못 믿겠네요, 진짜. 길게 잘라놓은 돼지고기는 전분가루를 넣고 함께 반죽한 다음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는데요. 갓 튀겨낸 탕수육에 소스만 뿌리면 1,500원 탕수육 완성. 튀긴 음식은 튀긴 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먹느냐에 따라 그 맛의 차이가 분명한데요. 바로바로 튀겨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다 보니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비린 냄새 많이 나는 탕수육집 있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이게 눅눅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고기도 되게 잘 씹혀서 왜 씹는 질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갓 튀겨서 안 맛있는 건 없겠지요. 이상한 점은 고기의 부위를 알 수 없게 미리 길쭉하게 잘라져 온다는 것. 대체 어느 부위를 쓰는 걸까요? 고기 부위는 어디예요? 저희가 돼지 뒷다리살 후지 쓰고 있습니다. 왜 뒷다리살 쓰세요? 저희가 후지가 튀겨보고 맛을 봐보니까는 더 담백하고 고소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갖고 저희가 후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중국집의 탕수육은 어느 부위를 사용하고 있을까? 네, 여보세요? 네. 예, 거기 중국집이죠? 네. 예, 그 탕수육 소자 얼마예요? 12,000원이요. 12,000원이요? 네. 예, 소자 하나만 갖다 주세요. 탕수육 소자 얼마예요? 5,000원이요. 아, 5,000원이요? 네. 예, 소자 하나만 갖다 주세요. 죄송한데 10,000원 이상 되라는데. 중짜는 얼마예요? 진짜 10,000원입니다. 아, 그럼 중짜로 하나만 갖다 주세요. 무작위로 선정한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배달시킨 제작진. 12,000원 탕수육과 10,000원 탕수육인데요. 탕수육용 고기는 보통 등심 또는 뒷다리살을 사용합니다. 등심과 뒷다리살의 차이점은 뭘까요? 탕수육을 썰었을 때 등심결은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뒷다리살 같은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죠. 등심과는 달리 뒷다리살은 고깃결이 울퉁불퉁합니다. 뒷다리살 같은 경우는 탕수육을 썰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결 방향이 갑자기 꺾여 있어요. 불규칙한 고깃결의 탕수육. 이 두 개의 탕수육은 뒷다리살 고기로 만든 것 같아요. 12,000원 탕수육, 10,000원 탕수육, 그리고 1,500원 탕수육 모두 뒷다리살 사용. 탕수육의 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12,000원 탕수육은 50개, 10,000원 탕수육은 39개, 1,500원 탕수육은 22개. 중량 차이는 얼마나 될까? 1,500원 탕수육의 중량은 218g, 12,000원, 10,000원 탕수육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6,000원으로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마진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니까는 손님한테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200g 정도더라고요. 천사세요? 밀려드는 주문에 북새통을 이루는 1,500원 탕수육집. 손님들은 가격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탕수육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1인분에 약 200g 정도의 양으로 판매되고 있는 1,500원 탕수육. 손님들이 느끼기에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이거 2개 시키면 아마 중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면은 5,000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혹시 고기는 적고 튀김옷은 두껍진 않을까 확인해봐야겠지요. 꼼꼼한 장봉 PD가 직접 탕수육 고기와 튀김옷을 분해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고기랑 튀김이랑 이게 분리가 안 되는데 튀김이 안 떨어져 이게. 얇다는 얘기가 서로 떨어지지가 않네요. 네, 이게 전분이 물하고 합쳐지면은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갖고 이렇게 튀기고 나서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반죽하기에 고기와 튀김옷이 밀착돼 있을까? 반죽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반죽할 때부터 아예 탕수육용 돼지고기를 넣고 달걀과 전분,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반죽과 돼지고기를 골고루 잘 버무려 주는데요. 이렇게 반죽하다 보니 튀김옷과 고기가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완벽히 밀착된다는 것. 황금 레시피였잖아요. 반죽할 때부터 돼지고기를 함께 넣고 섞어서 돼지고기에 반죽이 잘 스며들어 튀김옷이 두껍지 않다는 건데요. 튀김옷의 두께와 고기의 두께 정말 적당한 걸까? 1,500원 탕수육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1,500원짜리가 밀가루만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기가 이렇게 좀 두껍게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퍽퍽하지도 않고 그냥 부드럽게 정말 푸짐하게 싸게 많이 먹고 있어요. 매일 탕수육을 끊임없이 튀겨낸다면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 바로 기름의 상태인데요. 근데 아까 깨끗해 보였어요. 기름 자주 교체하고 있을까요? 산가 측정을 한번 또 이거는 할 거예요. 기름 얼마나 쓴 거예요? 한 오늘 반나절 정도 튀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기름 좀 측정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제작진은 산가 측정지를 활용해 현재 기름의 산화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아직 사용 가능한 기름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튀기면서 기름이 이렇게 연소되는데 기름이 계속 줄어요. 그러면은 쇠기름을 계속 보충해 주면서 이제 기름이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이제 끝날 때 깨끗이 청소를 하면서 폐유 처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오픈을 하면서 새로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세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콩으로 만든 식용유를 튀김 기름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1,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탕수육이지만 튀김 기름이 아까워서 며칠씩 쓰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삭하고 고소한 맛을 위해서라도 기름 교체는 당연한 일. 탕수육 소스 만드는 과정도 살펴봤는데요. 간장, 케첩, 설탕, 전분 등을 넣고 끓여내고 있었습니다. 탕수육 소스에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진 않지만 1,5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품질이 나쁘지는 않은 편. 그 때문인지 손님들의 만족도 또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가격대에 또 국내산 돼지고기를 쓴다고 하셨는데 이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이에요. 탕수육만큼이나 많은 주문이 밀려드는 또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멸치국수인데요. 심지어 이 멸치국수는 탕수육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몇천 원씩 주고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5,000원에 맛있는 국수 먹었습니다. 멸치국수의 가격은 무려 1,000원. 1,000원 멸치국수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원산지가 궁금합니다. 멸치국수에 멸치 들어가요? 네, 당연히 들어가죠. 멸치 보관하는 상자를 꺼내는 사장님. 멸치들이 사는 환경도 국수를 물어볼 것 만들 때 같아요. 흔히 사용하는 마른 멸치인데요. 멸치의 원산지 확인해봐야겠지요. 남해안에서 잡은 멸치였습니다. 육수용 멸치예요? 육수용보다 한 2단계 작은 거예요. 육수용을 쓰면은 그 내장이 커갖고 좀 비린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국물을 만들기 위해 멸치를 망에 넣고 파뿌리, 다시마도 함께 넣습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끓이는데요.
이렇게 최소의 재료만으로 국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000원이란 가격에 맞춘 최적의 레시피라는 것. 국수 고명으로 김치가 올라가는데요. 김치의 원산지 알고 먹어야겠죠. 김치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김치도 저희는 국내산 써왔어요. 김치는 공장에서 사온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만든 김치라도 재료별 원산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만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유부, 김 세 가지 고명을 올리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000원 멸치국수가 완성됩니다. 가격이 1,000원이다 보니 솔직히 맛에 큰 기대감이 들지는 않았는데요. 맛은 있을까요? 시원하고 비린내가 안 나요. 멸치 육수 비린내 나잖아요. 비린내가 안 나요. 담백하고 멸치 맛 오래 우려낸 맛이에요. 그렇다면 1,500원 탕수육, 1,000원 멸치국수 어떻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이 가격으로 파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고기를 장기 계약을 통해 갖고 다른 업체보다 좀 많이 싸게 받고 있거든요. 1,500원 탕수육 가격 파괴의 비밀 첫 번째. 저렴한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연중 계약을 체결해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한 건데요. 여기가 쓰시는 양이 많으셔서 다른 집보다 약간 좀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 한 10% 정도 좀 싸게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유동 인구가 많은 백화점 푸드코트에 입점해 있다는 겁니다. 푸드코트잖아요. 네. 그럼 수수료도 내야 되고 좀 안 좋지 않나요? 저는 이 매장이 수수료 매장이었으면 안 들어왔죠. 다른 매장들과 달리 개인 분양주 임대 매장이어갖고 그냥 보증금과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확보돼 상권이 안정되고 업종별로 하나의 매장만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 거래처와의 연중 계약 체결, 푸드코트의 장점을 살린 게 가격 파괴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가격으로 팔면은 얼마나 남으세요? 탕수육 1인분을 팔면은 한 250원 정도 나왔습니다. 국수도 마찬가지로 한 200원 정도? 저희가 하루 이틀 장사할 게 아니라 뭐 길면 한 10년, 20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식자재로 이렇게 최대한 싸게 많이 팔고 싶어갖고 이렇게 팔게 됐습니다. 1,500원 탕수육과 1,000원 멸치국수 가격 파괴의 비밀. 미래를 향한 투자에서 나온 결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탕수육을 1,500원